부를 쫓아가는 사람은 사주가 격이 제대로 안 서도 부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격이 바로 쓰면은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위를 추구해요. 네. 지위를 추구하는 게 꼭 이 계급이 아니라 사회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감, 아버지면 아버지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를 추구한 일간을 위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내가 사회생활 하느라고 가정에 좀 내가 충실하지 못한 게 그게 왜 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정치인 그 무슨 그 하원 의장인가 뭐 하는 사람이 아이들 돌보기에서 그것도 그만두고 애들을 교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그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철권 통치해도 그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자상한 아버지듯이, 이거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인드로 내가 잘 되는 게 성공이냐, 내가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게 성공이냐, 격이 제대로 섰느냐. 그거는 사주가 격이 안 서면 그런 마인드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운을 잘 타고 나면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욕은 먹을 수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주가 격이 제대로 서지 않고 부자가 됐다는 것은, 일간으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누구와 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는 누구를 피해를 준 적 없다 그러지만 분명히 피해를 당한 게 있고 남이 받아야 될 이익을 자기가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일간은 사주가 격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사는 건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거고, 못 사는 저것들은 저 지질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다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망하면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망했다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내한테 서운하게 한 거에 대한 거는 깊게 와 있으면서 내가 왜 망했는지를 금방 까먹어버려요. 이게 이제 격이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차이거든요. 격이 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돈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역할. 그래서 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선생님이 격이 쓰면 대인이라고. 예, 소인과 대인의 그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되게 궁금해요. 제가 여자라도 격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되게 궁금한데 이거 기초를 밟아 나가야 되니까. 그 격은 이제 용신이 이제 격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기의 용신이 이제 격으로 넘어가는데, 그 격이 상신이 되어 있으면 일단 격국은 쓴 거거든요. 격국이 쓴 건데, 일단은 이제 상신이 없으면은 격이 이제 합격이라고 보면 돼요. 다 격이 쓰면은 다 잘 살지 않을까? 잘 산다라기보다 책임을 다한다고. 사회적 책임. 자기의 마인드가 아니고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직무가 있고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서 막 실적을 잘 내는 건 업무 능력이에요. 근데 공장에서 내가 공장장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공장장으로서 지휘 사람들도 관리를 잘해야 되듯이 그게 직무 능력이거든요. 가장이면 가장의 역할이라는 건 돈만 잘 벌어주는 게 가장의 역할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자상해야 되고 부인도 사랑해 줘야 되고 부모한테도 잘해야 되고, 이게 이제 가장의 역할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하고 두 가지를 못하면 그건 가장으로 역할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격이 서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내가 돈이 없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격이 서 있으면.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알지만, 내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상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축월생인가요? 네.
그건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나 때문에 내가 뭐가 내 상대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 있어요. 몇 월생이세요? 저는 신월. 신월도 이제 좀 신월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평가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를 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걸로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죠. 그렇듯이 자기가 받는 스타일 자체가 스트레스도 어떻게 받는 거가 이제 다 달라요. 다르듯이 이 사람이 이제 일단은 격을 떠나서 그런 기본적인 거는 거의 같아요. 5월에 따라서 거의 같단 말이죠. 같은데 일단 격이 성립이 되면 그 용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유용지신 용신과 다른 거예요. 용신이 이제 격으로 가서 그 격이 그 이제 상신의 보좌를 받고 구신의 또 이제 그 보좌를 받으면 그 사람은 꾸준하게 변함없이 살아가지만 상신은 있고 구신이 없으면 오래 가지는 못하죠. 내가 잘 살려고 하지만 그 환경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게 사주 명리 공부하는 사람이요. 옳은 스승을 못 만나면 평생을 공부해도 용신을 찾아다닌대요. 용신을. 옳은 용신을 못 찾아가도 평생 용신을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은 명리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힌 사람이죠. 명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용신이라는 것 자체가 오행에서의 용신이라고 한 건 그 사람의 업무 능력, 자질, 적성을 이제 보기 위한 거거든요. 격용신을 찾는 건 그 사람의 지금 얘기했던 책임의식, 자기가 할 일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유용지신은 억부용신과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용신이에요.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지금 뭐 이렇게 막 보면 성질나면 내 혼자서 막 하는 그 성격을 어떻게 중화시켜 주느냐, 이 조후용신이에요. 억부용신, 이 유용지신도 재화가 있고 있잖아요. 상화가 있고 합화가 있고 이것도 이제 생화가 있고 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쓰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듯이 용신이다 그러면 그 용신이 하는 일이 뭐냐, 용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너가 가정에서 용신을 찾느냐, 직장에서 용신을 찾느냐, 너 자신의 용신을 찾느냐, 사회적 용신을 찾느냐. 집에서는 엄마라 그러죠. 나가면은 뭐라 그래요? 뭐 김 여사님 내지는 뭐 사장님 뭐 사모님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남편한테 있으면 여보 그러죠. 애한테 가면 엄마라 그러죠. 엄마로서의 용신이냐, 부인으로서의 용신이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사회인으로서 용신이냐. 용신이라는 게 뭐야? 할 일이 용신이죠. 근데 용신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은 아직까지 명리의 그 개념 자체가 잡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명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 모든 것들은 임수가 차갑단계라다라고 하는 건 자연의 원칙, 자연이 준 질서대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연이 차갑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겨울에 동절에 가서 해야 될 일인데, 이 동절에 있어야 될 임수가 춘절에 씨를 뿌리고 잉태를 해야 될 그 환경에 와서 찬기운을 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름에 임수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름에는 임수를 차가운 기운이라 안 그러고 홍수라 그래요. 홍수. 용도가 달라져요. 홍수가 이제 몰아친다 이래요. 홍수가. 여기서는 찬 바람이라 그래요. 찬 바람이라고 하고요. 예. 이 화절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홍수라 그래요. 홍수. 왜 홍수라 그러나요? 예? 왜 홍수가 되나요? 홍수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홍수라고 그래도 되고요.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돼요.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되고요. 외부에서 불어오는 변화라고 해도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수는 원래 멀리서 오는 거야. 우리가 첫날, 둘째 날 얘기했죠. 임수라고 하는 그 기운은, 임수라고 하는 기운은 지구 밖에서 했죠. 이 지구의 기운을 만남으로 해서 그런 거지. 임수의 기운을 지구의 기운이 만나기 전에 무의식의 기운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상으로 보면은 임수는 저 멀리 바다와 같은 거라서 내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들어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임수를 유통이라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러는데 멀리서 이렇게 들어오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기운이 나에게 와서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그게 여름에는 막 이제 곡식들이 막 자라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찬 홍수로 왔으니까 어떻게든 바람, 홍수라는 것 속에는 비가 억수로 오니까 과일들이 막, 사과 그거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떨어지고 낙과하고 떨어지는 게,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과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과일이 썩어서 이렇게 이물어진다 그러나요? 그래서 망치는 게 있고, 날씨가 원래처럼 뜨거우면은 과일이 쪼그라들어서 망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오잖아요. 태풍이 막 오잖아요. 이걸 이제 홍수를 이제 이렇게 홍수라 그러고, 가을을 태풍이라 그래요. 폭풍이라 그래요. 가을을 이제 폭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바람이, 이때는 찬 바람이라기보다는 찬 기운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찬 기운. 그렇죠? 바람도 맞는 말인데, 이제 찬 기운이라는 의미가 더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곡식을 다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이때가 하절, 그래서 추절로 넘어가는 번식기, 하토 동군 시기, 이때가 가장 경쟁이 치열해요. 가장 낙가가 많이 돼. 번식이 될 때 씨앗 하나가 267개를 열어요. 저 사과나무 하나가 그 정도 열매가 열린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저렇게 떨어지고 낙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딱 실제로 이제 추수하는 거는 몇 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해월까지 왔을 때는 또 그게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추분까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추분인데 추분까지 와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과일이. 그러니까 추분까지 오기까지의 외부에서 불어오는, 이러한 외부에서 불어오는 경쟁력이, 변화의 바람이 굉장히 세서, 그 경쟁력은 춘하절의 경쟁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춘하절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은 어느 회사 가든지 간에 부장 정도까지는 승진을 해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나무든지 간에 꽃까지는 다 펴요. 그리고 열매까지는 다 맺는다고. 거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 그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 이후에 외부에서 불어오는 이러한 홍수, 천재지변, 이거는 경쟁력이에요, 이게. 내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다 떨어지는 거지. 이게 이제 넘어가면은, 그래서 아까 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병화에서 경금으로 넘어가잖아요. 번식이 되면은 이제 대기업에서 부장에서 이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넘어가는 것도 이제 과거를 버리고 넘어가는 게 있고, 과거를 가지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과거를 가지고 넘어가야 부자 이사인 거지. 그 회사에 이사인 거지. 과거를 버리고 가면 뭐야? 이직이잖아. 여기서 자기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과거 단절은 된 거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사업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새롭게 시작, 인간관계도 새롭게 시작, 직업도 새롭게 시작.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게 이 시기잖아요. 변화에서 이 시기에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임수가, 춘절은 찬바람이니까 이때는 그냥 감목이, 뿌리가 못 나는 것 뿐이에요. 뿌리가 움츠려져서 조금 늦게 나거나 못 나는 것 뿐인데 피해가 크지 않는데, 하절이 와서
하절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홍수라고 해서 무토가 이때 이제 역할이 뭐냐 그러면 이때 무토가 유용지신을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토가 없으면 불어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외부에서 내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외부에서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대응할 수 없어요. 왜? 무의식이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무토가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막아줘요. 그래서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유용지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육신에 따라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를 수가 있고, 일단은 외부의 환경을 잘 살펴라. 사주에 없으면 원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를 인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연문에서 오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인지 능력이 없는데 운에서 왔다고 그 없는 능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아요. 능력이라는 건 내 사주에 원래 다 타고났어요. 사람이 내 사주에 없는 거를 대운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타고난 능력도 죽을 때까지 써도 절반 아니라 20%도 못 쓰고 죽어요. 그런데 내 사주에 없는 외부에서 오는 그 기운을 내가 쓴다고, 그거를 내가 받아서 내가 변화를 한다고,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무식한 말이거나, 그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공부를 할 땐 이걸 정확하게 알고 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그냥 얘기하는 건데, 내 사주에 있는 것도 내가 다 못 써요. 다 못 쓰는데 없는 거를 내가 가져다가 쓴다고? 못 써요. 그런데 연운에서 오는 거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건 전 세계한테 똑같이 공통적으로 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사주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느냐, 대운에서 내가 뭐를 대운에서 준비를 하라고 한 거는 내 사주에 있는 것과 내 사주의 용신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써요. 근데 연관이 안 되어 있으면 안 쓴다는 거죠. 내 사주에 비록 없어도 가령 개수가 있다, 기토가 있다, 그럼 간목이 오면 이거는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물이잖아요. 이거는 없어도 운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운에서 온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거는 이제 뭐야, 내가 해온 거에 대한 결과물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운에서 와요. 왜 오면 쓴다 그래요. 그렇죠. 세운에서 쓰는 거죠. 그런데 대운에서는 뭐예요? 오면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대운에 갑이 와 있는데도 만들어야 돼요? 예? 대운에 갑이 그러니까 대운에서 와 있는 건 이건 네가 만들어라라는 거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력을 해서 이게 나오도록 네가 노력을 해라예요. 오는 게 아니라 내 사주에 없는 건데, 내 사주에 있으면 이거 와도 이미 내가 만들고 있었고 만들어져 있는데 뭘 그래요? 오롯이 나의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지 않으면 될 게 아니에요. 대운은 내 운이니까. 그럼 노력 안 하면은 대운이 그러면 그 왜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대운이 정해져 있는 거는 밑에 이제 그 세월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있죠. 예. 가령 축월에 태어났으면 순행을 하면 축, 인, 묘, 예. 진사. 예. 대운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이를 먹어가는 거에 따라서 내 환경도 거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그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대운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나타나는 거지, 그거를 그냥 그게 온다고 해서 내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게 내가 일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연문에서 너에게 쓸 기회를 주겠다. 저는 이제 이해가 가요. 그거예요.